안녕하세요. 수학연구 보고서 시즌2 문제 해결사 코너인데요. 문제 해결사 시간에는 해결 전략이라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나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영상을 먼저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기 전 한 5분이든 10분이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를 보면 차 10대가 서로 다른 순서로 달리고 있어요. 세 대는 터널을 빠져나갔고 한 대는 아직 터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차들 중 흰색 차가 세 번째로 달리고 있다면 흰색 차 뒤에는 몇 대의 차가 달리고 있는지 구하세요. 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막상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0대가 있대. 세대가 터널을 빠져나갔으면 아직 안 빠져나간 게 7대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한 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으면 터널 안에는 6대가 있겠네.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려서 해도 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 조건들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서 그려보면 조금 해결하는데 실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꼭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되는 정도로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 터널이 있었어요. 터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총 10대라 그랬죠. 10대 중에서 터널을 빠져나간 차도 있고 터널을 아직 못 들어오지도 진입도 못한 차도 있고 안에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대는 터널을 빠져나갔다고 했으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터널을 빠져나갔대요. 하나, 둘, 세 대는 빠져나갔대요. 그렇죠? 그리고 한 대는 아직 터널에 도착하지도 못했대요. 그럼 터널 여기 입구에 도착하지도 못했으니까 밖에 이렇게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다른 순서로 달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순서는 없을 거고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 10대였는데 여기 밖에 한 대, 통과한 세대니까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총 10대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터널 안에 이렇게 6대가 있는데 흰색 차가 세 번째라 그랬어요. 그쵸? 흰색 차가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달리고 있죠. 그쵸? 세 번째로 달리고 있다면 여기가 흰색 차겠죠? 흰색 차겠죠? 그러면 구하라는 거. 흰색 차 뒤에는 몇 대의 차가 달리고 있는지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흰색 차 뒤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쵸? 네 대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답은 네 대. 어때요? 요런 조건이 복잡한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조건을 따져가며 그림을 그리니까 어때요? 조금 더 수월하죠. 그쵸?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슷한 문제, 요런 유형의 그림을 그려서 조금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 추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 문제도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풀이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 꼭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네, 다 한번 풀어보셨을까요? 네, 다 풀어보셨으면 한번 어떻게 풀었어요? 얘도 조금 그림 그려서 하면 편하실 거예요. 얘 어떻게 하냐면 한 줄로 서 있다고 했는데 한 줄을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죠. 그쵸? 편한 대로 그려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뒤인지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아니면 여기가 뒤고 뭐 여기가 앞이어도 돼요. 앞뒤만 정확히 헷갈리지 않게 표시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니까 네모칸 이렇게 그려볼까요? 넷, 여기 5. 하나, 둘, 셋, 넷, 5. 그쵸? 5마리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가 앞으로 할게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적어주고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토끼 앞에는 한 마리만 있대요. 그쵸? 그럼 토끼가 여기 있게 되면 앞에 한 마리, 두 마리, 여기 있게 되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인데 어디 있어야 한 마리가 있을까요? 여기겠죠? 여기에 토끼. 여기에 토끼가 있어야 앞에 한 마리가 있어요. 그쵸? 얘는 굉장히 쉬운 조건이었네요. 얘는 해결했어요. 그러면 사자는 기린보다 앞에 있대요. 그럼 이쪽이 앞이라 했으니까 사자가 있고 기린이 있겠죠. 그쵸? 앞에만 있으면 돼요. 사이에 뭐 어떤 동물이 있어도 되겠죠. 그러면 사자 기린이 이렇게도 사자 기린이 올 수도 있고 뭐 사자 기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아직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서 얘는 아직 적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곰과 호랑이 사이에는 두 마리가 있대요. 여기 곰, 여기 호랑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호랑이가 앞에 있고 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이니까. 근데 사이에 몇 마리가 있대요? 두 마리. 사이에 몇 마리? 두 마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곰은 호랑이보다 앞에 있어요 했죠. 그럼 곰은 호랑이보다 앞에 있대요. 얘는 곰이 뒤에 있죠. 그쵸? 근데 여기 곰은 호랑이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그림이 되겠네요. 된다면. 그쵸? 그러면 곰과 호랑이 사이에 두 마리 있고 곰이 앞에 있대. 그러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곰이랑 호랑이가 있으면 한 마리밖에 못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있게 되면 이미 토끼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근데 두 마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밖에 지금 안 되겠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여기 토끼가 다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곰이고 여기가 호랑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곰과 호랑이 사이에 두 마리도 있게 되고 그리고 곰이 호랑이보다 앞에 있게 되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제 얘만 하면 되겠죠. 요 조건만 하면 되겠죠. 근데 사자가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 사자는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 사자를 여기 쓰게 되면 뒤에 있게 되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여기 기린. 이렇게 해서 어때요? 요런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얘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보다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차례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쉽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 하면 조금 더 쉽고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연구 보고서 시즌2 문제 해결사인데요. 문제 해결사는 문제를 저희가 미리 드리면 그거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보고 내가 푼 것과 선생님이 제시하는 설명이나 전략이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 먼저 풀어봤죠. 그쵸? 혹시라도 문제를 먼저 안 풀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풀어봤죠? 다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를 한번 해보면 얘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초콜릿 몇 개인지 모르니까 네모죠. 근데 모았대요. 7개를. 그랬으니까 7개를 더했죠.
이렇게 했더니 누나가 처음 가지고 있던 초콜릿 4개의 몇 개? 3배보다 3개가 적었대요. 얘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뭐 수직선이나 뭐 네모, 뭐 상자나 뭐 이렇게 그려서 할 수 있는데 수직선으로 먼저 한번 나타내서 해볼게요. 누나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7개를 모았대요. 7개를 모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누나가 가지고 있던 거에 7개를 더 모았더니 누나가 가지고 있던 거 얘 몇 배요? 얘? 똑같은 거 얘 몇 개? 3배죠. 누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 얘를 뭐 이제 글씨 쓰기 힘드니까 얘를 별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누나가 처음에 별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별개 가지고 있었는데 7개를 더했더니 그 개수는 누나가 가진 거의 3배보다 어때요? 얘가 3개가 적었다 그랬죠? 그럼 이 개수와 이 개수의 차이가 몇 개? 이만큼 차이가 몇 개, 여기가 몇 개 차이가? 3개라는 거죠. 그쵸? 3개라는 거죠. 그러면 누나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개수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 별 같으니까 지우고, 그럼 별 2개는 몇 개와 같아요? 10개. 그쵸? 10개와 같죠? 그래서 별 하나는 몇 개? 5개. 별은 뭐였죠? 누나가 처음 가지고 있던 초콜릿의 개수. 그래서 누나는 처음에 몇 개 가지고 있었다? 5개.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네모 상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많아요. 다양해요. 초콜릿 몇 개? 네모 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몇 개 모르니까 별. 이렇게 네모 상자처럼 그려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7개를 더했더니 여기에서 요만큼이 됐겠죠, 그쵸? 근데 요 개수는 별개에다가 7개 더한 개수는 누나가 가지고 있던 거 몇 개요? 3개. 이렇게 그럼 3개 이렇게 쌓아도 되겠죠? 별. 얘와 몇 개 차이? 여기 3개 차이. 그쵸? 근데 여기 별개, 별 같고, 그럼 여기 몇 개? 10개. 여기도 10개인데 별 하나는 그러면 5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수직선이나 그림이나 요 그림을 막대를 이렇게 가로로 그려도 되겠죠. 별 이렇게 뭐 7개, 이렇게 별 했더니 근데 좀 크기가 다르대요. 같게 그리면 좋겠죠. 같은 개수니까. 근데 여기 3개. 그쵸? 얘 지워지고 얘 2개는 5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식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조금 간단하고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한번 추가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다음에 요 문제를 추가 문제로 가지고 왔는데 얘도 바로 설명 듣지 말고 먼저 꼭 풀어보세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먼저 풀어보세요. 풀고 보세요. 풀어봤죠? 꼭 풀고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사탕 12개를 형이 몇 개 먹고 동생은 형보다 3개를 더 먹었더니 1개가 남았대요. 그쵸? 그러면 형과 동생이 먹은 사탕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요. 여기에 쓸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탕이 12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2개예요. 근데 형이 몇 개를 먹었대요. 근데 몇 개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개 먹은 걸 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형이 별개를 먹었대요. 별개를 먹었어요. 형이 먹고, 동생은 형보다 3개를 더 먹었대요. 동생이 배고팠나봐요. 그렇죠? 3개를 더 먹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별개를 먹고, 그렇죠? 형보다 3개 더 먹었대요. 여기 3개를 더 먹었더니 어때요? 하나 남았다 그랬죠? 하나. 이거 좀 길다. 그래서 이렇게 1개가 남았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탕이 12개가 이렇게 총 12개가 있었는데 형이 몇 개를 먹었대요? 요만큼 형이 먹었어요. 요만큼 형이 먹었어요. 요만큼 형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별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동생은 형이 별개만큼 먹었는데 그것보다 3개를 더 먹었으니까 3개를 더 먹었대요. 요만큼. 형이 먹은 것보다도 3개를 더. 이렇게 동생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개가 남았대요. 얘는 남은 사탕. 그렇죠? 그럼 얘는 보면 총 12개가 있었는데 형이랑 동생이 먹고 하나가 남았대요. 하나. 그럼 여기에서 먹은 거는 몇 개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1개를 먹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별이랑 3개를 더해서 11개니까 별과 별 요만큼은 어때요? 11개에서 3개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긴 8. 별 2개는 8개. 그쵸? 그러면 별 하나는 똑같이 나누면 되겠죠. 8개를 반으로. 그럼 별 하나는 네. 이렇게. 그래서 형은 4개를 먹었고 동생은 별과 그러니까 4개와 3개를 더 먹었으니까 동생은 7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복잡한 문제, 식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풀 수가 있다. 정확하고 실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수학연구보고서 시즌2 문제 해결사 파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사 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올려드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만의 방식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전략들을 한번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문제 안 풀고 온 친구 없죠? 그래서 꼭 문제를 먼저 풀고 와야 돼요. 혹시나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정지해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영상 정지하고 문제 풀고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 풀었죠?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 직사각형 모두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3배입니다.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가 8cm일 때 다음 모양의 둘레를 구하시오. 다음 모양이라는 건 요거겠죠? 요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풀 때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들은 보조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도형을 쪼개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선을 추가하고 나눠보면서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들을 보고 한번 그렇게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 직사각형? 그럼 요 직사각형 하나 있고 요 직사각형 둘, 요 직사각형 셋. 요 세 개의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사각형이 어떻대요? 짧은 변의 긴 변의 길이가 죄송해요.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3배라 그랬어요. 그럼 요 긴 변의 길이가 어때요? 요 짧은 변의 몇 배? 3배라 그랬죠. 그럼 같은 게 3개 있다는 거죠. 3배니까. 그럼 요 긴 변은 얘를 요 길이로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 이렇게
세 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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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어때요? 다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얘가 몇이라 그랬어요? 8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더한 게 8이래요. 그럼 요거 하나는 얼마일까요? 하나는 얼마일까요? 하나는 1이겠죠. 1, 1, 1, 1, 1, 1, 1 하면 둘레가 8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도 1, 여기 1, 1, 1, 1이니까 요만큼은 둘레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네요. 일단 5. 그쵸? 그러면 요 직사각형도 요 긴 변이 짧은 변에 하나, 둘, 세 배였으니까 얘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여기도 이렇게 쪼개면 어때요? 얘는 지울게요. 이렇게 쪼개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잘 볼게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같죠? 그쵸? 그럼 여기 하나, 둘, 3이니까 여기도 3, 3, 3, 3이에요. 그럼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그쵸? 근데 여기 요 세 직사각형을 붙여놓은 둘레를 구하니까 얘는 더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요 길이도 필요해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같겠죠. 그쵸? 그럼 여기 9겠네요. 그럼 여기도 9, 여기도 9, 여기도 9, 여기도 9, 여기도 9, 여기도 9, 여기도 9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9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러면 7, 9, 6, 13.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7, 9, 63. 잘 안 보이네요. 63. 더하기.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라 그랬죠? 여기 아까 5라 그랬죠? 5.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3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3, 4, 12.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하면 17이 되겠죠. 17이랑 63을 더하면 80. 그래서 이 도형의 둘레는 80이 되겠죠.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막막했던 문제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요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 3배라는 걸 활용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3개 쪼개니까 정사각형이 되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하니까 어때요? 좀 쉽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준비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 얘도 문제를 먼저 꼭 풀어봐야 돼요. 영상 보지 말고 잠깐 멈춰놨다가 문제를 풀어보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셨죠? 그쵸? 풀었으면 한번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풀었어요? 얘도 한번 보조선을 그려서 한번 나눠보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정사각형을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게 하고 보면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대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고 각변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는 지점 이거를 3등분 했을 때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이 했네요. 그쵸? 그리고 요 변도 여기 이렇게 3개로 각변을 3등분을 했대요. 각변을 3등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요 점을 연결해서 또 정사각형을 그렸네요. 그럼 요 점은 여기일 거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색칠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인지 보래요.
그럼 요 큰 정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 요 색칠한 정사각형이죠. 얘도 봐봐요. 이렇게 그렸다 그랬죠. 이렇게 각변을 3등분해서 3등분해서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잘 봐봐요. 여기에서 색칠한 부분은 요만큼이고. 그쵸?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작은 쪼개진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좀 그림이 보기 힘들죠?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했으니까. 이 큰 정사각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넓이랑 같죠?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색칠을 했죠. 그럼 잘 보면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넓이는 어때요? 요 사각형, 그러니까 요거 정사각형 2개 모여 있는 거에 어때요? 절반이죠. 절반. 이렇게 절반을 잘랐죠. 그러면 얘는 이 작은 정사각형 하나랑 같아요. 하나랑. 그쵸? 얘도 어때요? 얘도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 반을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얘도 1이죠. 얘도 어때요? 얘도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반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했으니까 얘도 1이죠. 왜냐면 얘가 하나, 여기 2개인데 반이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반을 나눈 거니까 얘도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로 색칠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여기도 색칠하면 얘도 요만큼도 1. 그러면 이건 1이 또 추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만큼 1, 요만큼 1, 요만큼 1, 요만큼 1, 요거 1 해가지고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예요. 그쵸? 근데 여기 전체 큰 정사각형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으니까 9죠? 그쵸?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작은 정사각형,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9개 중에 9칸, 9 중에서 5죠. 그래서 9분의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생각했을 때 얘 어떻게 하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도 보조선이나 이렇게 선을 그려서 나누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문제 해결사 문제를 먼저 올려주고 또 그 다음 주에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